걷다 쉬기를 반복하는 어르신들의 다리 통증, 단순 노화 때문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나이 드셔서 생기는 흔한 증상이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나는 그냥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조직이 닳거나 두꺼워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원인을 발견하셔야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특히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산에도 잘 다니고 하시는데 버스 한 구역 아니면 100m도 걷기 힘드셔가지고 걷다가 다리가 너무 땡기거나 허리가 아파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그게 가장 흔한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 두 질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하게 좀 인터넷상에서 두 질환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두 질환 다 대표적인 대행성 질환이고요. 어떻게 보면 분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항상 문제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뭐 때문에 생기냐 이러면 근본적으로는 디스크가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허리나 목 디스크는 특히나 대행성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피부처럼 새살이 나는 조직이면 이렇게 조금 손상이 돼도 새살이 나는데 디스크는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꼭 자동차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타이어야 뭐 새로 사면 되지만 저희 디스크는 이 하나 가지고 100년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 특히 또 다른 뼈들도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디스크는 약해지는데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에 있는 그 황색인대나 척추뼈들이 얘들은 얇아지지 않고 힘을 버티기 위해서 약해진 디스크를 보충하기 위해서 두꺼워지는데요. 그 두꺼워지는 게 그 자기 구역이 아니고 신경 지나가야 되는 길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신경 지나가는 길을 좁히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게 디스크가 망가지는 경우는 조금 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까지 동반된 디스크 똑같은 말이 되겠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주 증상이 되는 나이는 빨라도 50대, 그 이후에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좁아진 통로를 넓히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수술을 진행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놈은 황색인대가 되겠습니다. 황색인대가 왜 두꺼워지느냐는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인대가 손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다시 이제 힐링이 되면서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황색인대가 신경 지나가는 척추관을 좁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척추에 불안전성을 크게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터주는 수술을 주로 먼저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 하면 일단 나사못부터 박는 그런 큰 수술을 먼저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대랑 두꺼워진 뼈 조직을 잘라내고 불안전성을 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게 수술을 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트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생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수술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현미경 수술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최근 절개를 훨씬 적게 할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기구를 이용한 수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출혈이나 절개들이 기 때문에 몸에 부담도 적고 이렇게 척추 마취 같은 부분 마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만 하시면 95세, 90세 넘은 분들도 오래 입원하지 않으시고 한 4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정도의 경과를 주로 보이시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 탓이라며 치료를 포기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루는 척추의 대행성 질환들은 주로 이게 통증은 심할 때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기 암 환자만큼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만 하시고 막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오래 사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또 만약에 그 통증이 딱 해결되면 그 이야기 절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심한 질환이지만 이 질환으로는 수명이 짧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아니 뭐 내 나이 80인데 얼마나 더 살겠어 하지
말씀하시지만 이 평균적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20년을 더 그렇게 사셔야 되는,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물론 뭐 20살 때처럼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활하는데 나는 100m 달리기 할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 딸네 집 놀러 가고 시장 가고 하는데 큰 문제 없어 하는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의외로 너무 잘 참으시다가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엄살 심하신 분들보다 너무 잘 참는 환자 싫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현대의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걸 왜 이제 왔어요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앞에서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술하기 전에 딱 정확한 위치에 뭐 주사 치료나 아니면 적절한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갇히지는 마시고요. 불편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그게 내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적게 째거나 째지 않는 몸에 덜 침습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내 몸에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포기해야지 하지 마시고, 통증에 대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마주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오래 살기 싫다는 소리가 싹 들어가시는 날이 오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